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서울시 도봉구청에서 이사 대책의 첫 번째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 21곳 중 도봉구에 포함된 7곳에 대한 설명회로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주민 70여 명, 그리고 국토부와 LH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12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고객들이 가장 많이 조회한 아파트는 경기 안양시 평촌 어바인퍼스트,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경기 고양시 일산 두산 위브더 제니스 등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단지 새 아파트이거나 입주 2년차를 맞아 전세 물량이 많은 단지, 2,000가구 이상 규모의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토부는 싱크홀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최근 6개월간 도로 포장 위해 요소 정밀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로 발견된 정밀 조사가 필요한 19개소는 해당 국토관리소에서 검토 및 굴착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가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의 첫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과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민간 개발로의 이탈이 예상되고 있지만은요, 그 무엇보다도 지역 원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개발이 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올인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부동산 궁금증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재테크, 서울경제TV 재테크라고 검색해 보시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 방송 역시 생방송 유튜브로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바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희 소장님 모실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강의 시간 통해서 부동산 시장 꼼꼼히 분석해보고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죠. 지금 공공재건축 2차 후보지까지 발표가 된 상황인데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예측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지난달부터 발표가 되고 있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물론 이제 이것들은 대부분 다 2월 달에 발표됐던 내용들을 토대로 그 전으로 간다면 작년 8월, 5월 이렇게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 무수히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발표된 내용 중에서 이제 후보지를 선정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재건축의 후보지가 됐다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언론에는 크게 이슈가 안 됐었고요. 요즘에 하도 다른 부분 가지고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LH공사와 이런 공기업들의 어떤 그런 부패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굉장히 신뢰도가 이제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공적인 사업들이 과연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서 그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또 걱정도 되고요. 공공재건축에 관련된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은 엄격히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관련된 선도사 후보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도사 후보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개발은 1차, 2차까지 이제 후보지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현재 8곳 정도 좀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같은 경우 16곳, 그러니까 24곳 정도가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24곳 중에서 진행이 어느 정도가 더 빠르냐, 또 어느 지역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정말로 현재 이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빠르게 되면서 입주를 실제적으로 그만큼 앞당길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몸에 와닿는 부분은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이 얼마만큼 공급이 되고 향후 몇 년 후에는 이 물량을 내가 접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몸에 와닿아야지만 시장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실제로 재개발 후보지와 흑석동부터 해서 현재 강북 지역까지 그리고 재개발 후보지 2차 같은 경우는 상계부터 해서 천호동, 뭐 본동, 현재 그 장위동, 신길동까지 연결된 뭐 그 주변 지역들 개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 단지를 허물고 신축하는 부분이 재건축, 그 지역에 노후된 단지들이 어지럽게 현재 단독주택부터 저층 단지들이 많은 것들 우리가 알다시피 강북 지역에 많았죠. 뉴타운 사업이 대표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그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도로부터 상하수도부터 기본적인 시설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쳐야 될 과정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현재 24곳 중에 과연 24곳이 언제쯤 이 물량들을 우리가 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정부가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서까지 연결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빨라야 5년, 길면 7년 이상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현재 연계될 수 있는 연계개발 사업들 지구로 지정이 돼서 다음 정부에서도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걸 진행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렸던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영등포, 신길동, 중랑구, 망우동, 그다음에 관악구, 그다음에 용산구, 광진구 이렇게 해서 총 현재 5군데를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 용산, 관악, 그다음에 광진, 중랑구. 그래서 현재 용도 변경부터 해서 종상향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되는 부분이나 용적률을 상향을 해줘서 실제 용적률 증가를 뭐 최대 255%까지 더 늘려준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절반 정도 임대주택이 들어가겠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이 주변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거다. 뭐 10년, 20년 이상 현재 실제적으로 노후된 단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 노후된 단지들부터 먼저 손을 대겠다. 그렇지만 이 가구 수로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233가구, 270가구, 500가구, 200가구, 276가구. 그렇기 때문에 한 동, 두 동 이렇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목표를 잡았던 총 25만 가구, 그러니까 93개 단지 재건축 사업이 현재 초입에 들어가 있는 단지들까지 다 합쳤을 때 25만 가구 중에서 20%를 현재 공공재건축에 참여하겠다라고 현재 어느 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5만 가구죠. 5만 가구에 현재 발표된 내용 보게 되면 약 4%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단지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적인 단지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재 대표적인 단지들, 강남구의 대표적인 단지들 여러 군데 있죠. 현재 송파부터 해서 현재 이름만 들어도 아는 단지들, 대단지들, 주요 유명 단지들은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단지들은 현재 민간 개발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개발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으로 물량을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상으로 수도권 지역에 30만 가구, 서울 지역에 13만 가구, 이거는 수치상의 명목일 뿐이고요. 실제적으로 그 수치가 정말로 어느 정도 근사치에 도달하고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의 선정 결과를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용도 변경, 뭐 종상향, 용적률 상향까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종이라든 1, 2, 3종 현재 주거 지역들을 대부분 다 준주거나 3종으로 올려줬고요. 용적률을 최대 174%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구수 대비 1.5배가 증가가 된다. 그래서 2,232가구가 공급이 된다. 그러면 순수하게 증가되는 부분은 730가구. 730가구가 순수하게 증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요, 이 하단에 보시게 되면 세대수라든가 분담금은 도시계획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계획 단계에서 이 지역들을 먼저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주민 설명을 해야겠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야 됩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야지만 사업이 가능하겠죠. 현재 그 주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현지민들이 만족할 만한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이 세대수는 그냥 수치일 뿐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용적률이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세대수가 계산을 하게 되면 한 층당 몇 개씩 늘어나니까 당연히 더욱더 늘어나게. 이거는 계산상으로 봤을 때 산술적인 숫자일 뿐이다라고 계산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당연히 정부가 바뀌면서까지도 현재 승계가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과연 다음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게 가장 궁금하다. 민간 재건축 대비 평균 52%가 현재 분담금이 줄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이득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분담금이 줄어도 분담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득금이 더 많으면 사실상 그 사업을 합니다. 그게 현재 민간 재개발이죠. 민간 재개발, 민간 정비 사업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내 부담금이 커도 내가 현재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수익, 그 수익 자체 지표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한다라고 계산하지만 52%가 감소되는 부분이야 좋긴 하지만 52% 감소하고 실제로 나한테 남는 돈이 얼마 안 된다면은 이걸 누가 참여하겠냐 이런 생각도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20년도 8월 달로 한번 작년 발표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자체 협업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 2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권역도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 대상으로 집중 공략하겠다. 노후단지라든가 아니면 군부대 이전 부지 이런 것들 얘기 나왔었던 적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밀도 재건축까지 하겠다. 이거는 이제 층수 제한을 풀겠다라는 얘기겠죠. 고밀도 재건축을 해서 도심 내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2020년도 5월 6일 날도 발표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용산 정비창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그 주변의 공공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공적인 어떤 정비 사업을 통해서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8월 달에 발표된 내용 중에 서울 권역에 말씀드린 대로 13만 2천 가구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 신규 택지 발굴이라든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정비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이 물량이 얼마냐면요. 총 7만 가구입니다. 7만 가구. 7만 가구, 말씀드린 재건축만 5만 가구, 재개발만 2만 가구입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 증가분이 얼마다? 730가구. 이게 여러 가지 여건들이 물론 현재 그 정책을 펼쳐나가기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입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정책의 변환이 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펼칠 필요가 또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은 현재 실제적으로 발표된 내용은 우리가 정책을 발표했었지라고 하는 기억만 남을 뿐 그게 실제로 실수요자들한테 몸에 와닿는 주택 공급하고는 연결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비사업과 실제적으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의 차이점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8월 4일에 대책 발표됐던 부분 공공재건축 재개발과 2사 대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올해 발표된 내용과 작년에 발표된 내용이 다른데요. 공공재건축과 재개발, 이거는 민간의 토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유지하고 관리처분 방식이 되는 거죠. 보여주는 대로 관리처분 방식이 되는 거고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공공기관, 이건 LH공사나 SH공사겠죠. 사업관리자로 참여를 합니다. 사업관리자로 참여를 해서 사업의 속도를 그만큼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는 얘기고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직접이죠.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도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토지 소유권을 가져간 뒤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건 조합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조합 필요가 없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주택의 대지 지분들, 주택 가구 관련된 그 소유권들이 이미 다 공적인 어떤 LH공사나 SH공사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는 이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공적인 기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돌려주되 어떤 형식으로 돌려주느냐 이것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공공재건축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동의가 어떻게 되느냐. 단독 시행 같은 경우는 주민의 3분의 2만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공동 시행 같은 경우는 주민의 2분의 1 이상만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율만 이 정도만 되면 사업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시작할 수는 있지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진행되게 되기 때문에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최대 30%까지 해서 현재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익률도 보장을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만 현재 실제적으로 30% 가지고 만족을 못하는 현재 세대 관련된 또 어떤 그 현재 소유권자들이 그만큼 더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서울시장이 또 공약한 대로 실제로 민간 재개발 재건축 기준을 풀겠다라는 내용 때문이라도 이런 공적인 사업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재건축 관련해서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자, 지금 공공이 주도해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취지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속도를 낼 걸로 보이지만은 지금 혜택이 있음에도 주요 단지들의 참여율이 높지는 않은 만큼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게 될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공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만큼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에 소장님께서 보시는 강남 지역 가보려고 하는데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과 3호선 교차하는 교대역 부근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첫 번째로 서초구 서초동 가보겠습니다. 자, 교대역 근처니까 교대, 그러니까 우수한 학군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법조타운도 생각이 나는데 여기는 왜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서초동은 이제 고급 주택가 단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저층 단지이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택들, 주변 환경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남 소초 지역을 이제 고급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금 신축 중이고요. 곧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교대역 바로 건너편 쪽이고요. 왼쪽으로 봤을 때는 경부속도로가 이제 지하 사업이 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게 되면 그 주변 변화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라든가 또 전철역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교대역이라든가 남부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강남 역삼부터 해서 도곡 대치권역, 왼쪽으로 봤을 때는 장제천을 넘어서 서초 방배권역, 그리고 아래쪽에는 현재 서초 양재권역이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현재 어느 펼쳐져 있는 주변 환경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사이익을 그만큼 볼 수 있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에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가격 상승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교육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 환경 보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들, 명문 중고등학교들이 굉장히 포진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중학교, 서초고등학교까지 같이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또 서울교육대학교도 있죠. 여러 가지 연결된 부분을 봤을 때도 중고등학교가 그만큼 명문 학군들이 많다는 얘기는 학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8학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느 정도는 현재 오랫동안 장기할 수 있는 장기 체류자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그만큼 이제 대를 물려가면서 그 주변으로 계속 학군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이제 서울시장이 또 이제 바뀌게 되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현재 그 주변 특화된 거리들이라든가 한강 르네상스 이런 것들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비섬까지 연결된 문화지구 조성이 돼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특화된 상권들이 그만큼 더 활성화될 테고요. 또 센트럴시티라든가 그 주변에 현재 예술의 전당 연결된 가로수길이 조성이 되면서 그 특화된 거리가 만들어지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현재 그 주변 예술의 전당과 법원단지 또 그 주변에 종합병원부터 해서 연결된 고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롯데타운이 곧 이제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롯데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에 주거뿐만 아니라 사실 주거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상업지역들이 굉장히 또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그 주변에 업무단지가 또 활성화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늘어난다. 테일앤노와 삼성과 연결된 그 주변에 현재 일군 업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변에 직장 인구들이 그만큼 증가한다 보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또 반포부터 연결되는 반포 양재부터 이제 한남까지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같은 경우는 서부간선도로나 동부간선도로는 지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죠. 서초부터 반포까지 연결되는 지역에 주거 상업시설들이 밀집되고 상층 구간은 현재 공원부터 해서 그 업무단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변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남부터미널 같은 경우도 이제 고밀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 이제 주된 업무를 또 어느 정도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저층 단지에 이용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또 열악한 환경 때문이라도 빨리 변화가 생겨야겠죠.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부터 해서 오피스 빌딩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에 또 어떤 인프라가 그만큼 또 크게 또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이고요. 임대 금액은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예상합니다.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또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은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 활용 가능하시고요. 실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소요되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 위치는 우선 환경 때문이라도 한번 들어가면 오래 살고 싶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8학군 수요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지역. 또 개발 호재가
지역자가 말씀드린 대로 동서남북으로 펼쳐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그 주변에 또 신축 건물이 없는 시설성까지 갖추고 있고요.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탁월한 재테크까지 가능한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학군을 비롯해서 여러 호재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전세를 활용했을 때 1억 원 내외로 투자가 가능한 서초구 서초동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불형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유형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이번엔 강남구에서 역삼동 쪽 가보겠습니다. 직장인들 많고 빌딩들이 참 많은 테헤란로 근처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오피스텔을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집이 여러 채 갖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들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그중에서 테헤란로 주변의 역삼동, 역삼역에서 도보 3분 거리밖에 안 되는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된 주거 및 업무까지 활용 가능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주택수에 포함도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유리한 그런 어떤 부동산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헤란로에서 현재 대로변 연결된 대로변 바로 이면이고 3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역까지도 거리가 보통 2, 3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위아래로 전철역이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개통되게 되면 전철역 이제 3개 이용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굉장히 많은 테헤란로 중심권에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된 삼성역까지도 또 같이 연계되는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그것도 벤처라든가 그리고 1인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창업밸리라든가 그 주변에 벤처 붐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또 가격 상승 예상 지역이다 보셔야 됩니다. 또 테헤란로에는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많다. 젊은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고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소형 주택이라든가 깔끔한 소형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자기가 업무도 보고 또 거기서 거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 역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는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또 인프라 구축은 당연히 광역교통 버스망부터 전철망, 그 주변에 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까지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의 인구들이 구성들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 주변에 또 편의시설들 실제로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인프라 구축은 이미 완결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변 시세들이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그래프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피스텔 시세를 보시더라도 당연히 또 시대 차이까지도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현재 호텔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하게 호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업무 시설이 별도로 또 만들어집니다. 35층짜리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업무 숙박 시설 37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들 따라서 단순하게 숙박시설이 아닌 업무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인구들, 특히 직장 인구들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런 부분 때라도 당연히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더 장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와 영동대로 통합개발, 거기에 또 탄천 정비 사업부터 한강 르네상스 권역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이제는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송파권역까지 같이 연결되면서 종합운동장권역부터 해서 스포츠 특화단지라든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시장 컨벤션부터 공연장, 호텔, 판매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본사 이전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직장 인구가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지역공간 개발 통해서 GTX A노선, C노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광역 교통, 급행철도망의 이제 환승역,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역에서 받아들이고 또 포화 상태가 되는 어떤 그런 인구 구성들을 이제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상업 지역에 배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연계개발인데요. 연계개발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당연히 250% 정도 또 상업지대 800%까지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금액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투자 금액이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임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가능하고요.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활용을 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5,700에서 1억 300만 원 소요가 되는 물건이고요.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의 임차 수요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지역이자 당연히 추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굉장히 노후 생활까지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이고요.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대 차이까지 볼 수 있는 수익과 차익을 같이 병행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주택자라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 유형으로 두 번째로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찾아보고 왔습니다. 정부의 규제 관련해서 궁금지신 분들은 전화 한 통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재개발, 재건축 규제의 완화 가능성에 대한 1:1 무료 상담을 전화로 안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박영신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올킬 김치영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좋은데 저희가 오늘은 강남권으로 좀 가볼 것 같거든요. 강남권 쪽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특징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강남권이 여러분들한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곳은 삼성동과 양재동. 근데 삼성동 하면 삼성동 투자하기 어려운 곳 아닌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 투자하기 않습니다. 어려운 지역을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노하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자, 9호선과 수임 분당선 교차하는 선적 능력 역세권에서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 주택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5억 9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 예상되래요. 네, 강남구 삼성동 하면 앞으로 직장인들의 메카 그리고 첨단 도시라는 수식어가 참 어울리는 걸로 보이는데요. 입지 조건부터 봐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삼성동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 주거 지역은 18제곱미터 우리가 얘기하는 대지 지분이죠. 18제곱미터 이하면은 그 뭐 토지거래 허가라도 허가 안 받고 뭐 내가 입주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임대인을 구해서 임차를 하셔도 되고 편리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굉장히 큰 대형 개발 호재지요. 이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최고입니다. 지금 뭐 균형 발전 뭐 조금 뭐 여러 지역으로 서울시도 그렇지만 뭐 세종시라든가 이렇게 분산적으로 이렇게 도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만큼 큰 거는 따라갈 수가 없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점차적으로 자꾸 토지가나 뭐 이런 게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보시면 지금은 지정돼 있지만 여기 이 지역 전체가 지금 다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죠. 지금 요 다세대 주택 위치한 곳은 선정능력 9호선이죠. 골드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7분 정도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세대 주택 2, 3분 거리에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강남 같은 경우는 뭐 거리, 이 대로에서
뭐 조금 거리 안에 있는 건 다 상업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지역이 조금 귀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여기는 강남구청역도 있고, 또 이쪽은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크게 이쪽으로 업무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지금 현재는 이 강남 업무단지, 뭐 이쪽도 신사동, 강남에는 업무단지가 많죠. 서울시에 약 4분의 1 그 일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테헤란로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쪽은 뭐 생활 인프라, 제가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강남 생활 인프라를 다른 지역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뭐 신세계 백화점이라든지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여기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병원, 의원도 큰 병원들이 가까이에서 있고, 또 이런 백화점들도 대기업이 큰 백화점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생활하기 굉장히 편리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살기 좋고 편리하고, 그런데 뭐 그쪽에 거기만 그렇게 일자리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그렇게 120만, 130만이 늘어날 수 있나요?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단지, 또 수서 역세권 개발도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게다가 롯데칠성 개발, 정보사부지 개발,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이쪽으로 점차적으로 일자리가 강남에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는 점점 더 부족해질 수밖에 없죠.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지금도 강남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희소 가치가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동 살펴보고 계십니다. 뭐 백화점에다가 쇼핑몰, 병원 등 생활 인프라 탄탄하게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하고요. 보니까 개발 지역에 대해서 많다라고 하주셨어요.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거래를 좀 자유롭지 않게 막아놨다는 건데, 이렇게 좀 막아놓을 만한, 왜 이렇게 막아놓는 건지에 대한 개발 호재를 좀 만나볼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막아놓는 이유는 계속적으로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뭐 토지값이나 뭐 자꾸 오르니까 그거를 조금 이렇게 멈추고 싶어서 그랬지만 멈춰지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용수철을 눌렀을 때와 손을 뗐을 때, 미래에는 손을 언젠가는 떼잖아요. 허가 지역을 이제 지정이 풀리면 그때는 가치가 더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죠. 예. 일단은 이게 국제교류 업무지구에서 아예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쪽으로는 뭐 종상향돼서 고층 빌딩, 완전히 여기만 이렇게 있는 빌딩 숲이 빌딩 숲으로 되는 빌딩 섬이죠. 아예 강남에서. 이 일자리가 이쪽으로 120만 정도가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자동차 쪽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쪽에 코엑스나 또 영동대로 지하, 뭐 마이스 단지, 탄천 수변문화공원, 또 종합운동장도 또 리모델링하고 업무단지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이다. 일자리 중심지다. 미래에는 일자리 중심지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 여기 가장 우리나라 높은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습니다. 연면적도 롯데타워는 뾰족한데 여기는 그대로 올라가죠. 그래서 연면적도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육계동으로 건설이 됩니다. 육계동으로 호텔, 공연장도 1,600석입니다. 미국에서 뭐 대형 공연장이 한 1,700석 되는데 우리나라는 1,600석입니다. 굉장히 크죠. 광장도 뭐 축구장 야구장, 축구장 한 3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넓고, 이제 롯데타워가 있고, 그 꼭대기로 가면 맨 꼭대기 2층이 전망대로 이렇게 전면 유리로 해서 전망대로 우리 서울 시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쪽은 이제 미래에는 이제 관광지 명소가 되죠. 예,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 지하에는 뭐 교통도 들어오고, 그 외에 뭐 종합적으로 뭐 쇼핑이라든지 다 들어오는데, 중요한 게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이쪽에 코엑스까지 지하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 도시가 하나 탄생된다 생각하면 되시고, 지상에는 이렇게 광장이 서울광장보다 2.5배 정도 널찍하게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이제 이쪽에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한 거는, 우리가 항상 테헤란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테헤란로가 이 삼성동 쪽에서 시작해서 뭐
선릉, 역삼, 강남역, 또 앞으로 교대, 서초역까지 쭉 이어져서 완전히 업무지 벨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일자리가 많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또 게다가 이제 그 양재역은 제가 표시한 이유가 삼성동 다음에 GTX가 C노선이 양재역에 정차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쪽에 이제 그 AI 우리가 말하는 첨단 산업이죠. 첨단 산업단지가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5년 전에 얘기했는데 지금 뭐 서울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조용조용 탑5 우리나라 대기업 탑5들이 이쪽으로 지금 쏙쏙 들어오고 있고요. AI, 카이스트 대학원이 2023년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강남은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보시면 되겠고, 뭐 수서 역세권 개발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개발이 되면 교통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교통도 같이 개발을 하게 되죠. 한남 IC에서 양재 IC 굉장히 그 고속도로가 정체 현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하 완행과 급행으로 지하로 지하 뭐 40m 아니 한 40m, 50m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상은 이렇게 쾌적하게 고속도로를 아주 쾌적하게 만들 예정에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GTX C노선이 삼성역에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ACD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삼성동에서 바로 직접적인 수혜 볼 수 있는 지역이 삼성동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그 교통수에도 많이 입는 지역이고, 위례 신사선, KTX, 의정부 연장선, 또 위례 과천선, 강남 쪽에 이렇게 새로운 또 노선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좋아지고 생활 인프라 좋아지고 모든 게 편리한데 단 한 가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아파트 대체 그 수단으로 다세대를 지금도 많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세대 안 쳐다봤죠. 근데 다세대도 오늘이 제일 쌉니다. 다음에 나오는 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토지 가격 상승하고 있죠. 또 원자재가 오르고 인건비까지 오르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은 돈으로 투자하실 거면 뭐 물론 돈이 많으면 아파트나 더 좋은 걸 투자하셔도 되고, 그래도 적은 돈으로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도로나 철도가 시원하게 뚫리고 일자리가 늘어난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아파트의 대체 투자처로 오늘 이 투룸, 원룸 다세주택을 선별해 오셨거든요. 얼마 정도의 가격이면 삼성동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다세대도 굉장히 조금 넓은 거는 10억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서 그 18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어야 되는 게 아니라 18제곱미터 이하래야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1.5룸하고 투룸입니다. 그래서 한 투룸은 15평 정도 되고요. 또 1.5룸 같은 경우도 한 12평 실사용평 수가 좀 널찍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금액으로 사놓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한 7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세 활용해서 그렇고, 아니면 내가 조금 자금이 넉넉하면 월세를 이용하시면 월세도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보다도 이렇게 월세 고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월세 수요도 다른 지역보다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2억 9천에서 3억 6천만 원이면 뭐 투자도 하시고 또 수익도 보시고 2마리 토끼, 3마리 토끼를 쫓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투자 가능한 크기와 유형으로 투룸, 원룸, 1.5룸의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5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강남 3구인 서초구는요, 개발 호재도 궁금하지만 일단은 여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인지 입지 조건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이쪽은 양재동 하면은 강남에서 좀 끝자락에 있는데 끝쪽이라도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일자리도 풍부하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옆에 또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인프라까지 서비스로 데리고 산다. 가장 또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지역이다. 강남 쪽에서는 이 산 쪽으로 산소가 풍부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양재역, GTX 신호선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예, 삼성동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이 GTX가 뭐 이 서울 외곽 지역에도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GTX 신호선이 바로 삼성동에서 가까이에 강남에 또 들어오게 되면 이쪽 지역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는 것도 있지만 미래에 개발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GTX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항상 예상하셔야 되겠고 위에 과천선도 이쪽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블 역세권으로 되고 여기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된다. 그만큼 양재동의 수혜 지역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위례 과천선이 여기 다음에 여기 삼호물산 있는 쪽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공약으로 해서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또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여기는 초중고 투룸이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중고가 여기 한 군데에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도 좋고 교육하면 이쪽에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도 많은데 아파트가 뭐 전세가도 20억씩 하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적은 금액으로 자녀 교육도 시키고 뭐 직주 근접으로 직장도 가까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투룸이기 때문에 자녀 교육 뭐 이쪽에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명문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 아파트 단지죠. 이렇게 이쪽 주는. 근데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요즘 같은 코로나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이 학원을 많이 의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학원 때문에 뭐 멀리서 다리 건너서도 아이 학원 끝날 때까지 차에서 기다렸다가 픽업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쪽 지역은 그만큼 학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학원이나 무슨 뭐 그런 직주 근접이나 다 좋습니다. 명문고등학교도 있고 다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우리나라 구룡산 있죠. 양재 시민의 숲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여기 양재 시민의 숲 지나서 청계산 있죠. 이쪽은 굉장히 산소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건강도 좋고 또 더 중요한 건 양재천. 천 굉장히 아름답게 꽃도 피고 이쪽에 천도 흐르고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쪽이 쭉 저 끝까지 잠실까지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도 좋고 더 중요한 건 또 건강하면 병원이죠. 삼성병원 또 세브란스 병원 이런 곳들 종합병원 큰 우리나라에 아주 의료 기술이 많이 있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게다가 이제 이쪽에 보면 조금 생활 수준이 높습니다. 조금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부자 동네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어느 동네 어디 미국에서는 어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강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평균 소득도 높고 근데 앞으로 지금도 강남 주택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아파트 오른다. 다세대 주택도 돌아서면 올라요. 진짜 예전에 지금 막 5억씩 하는데 투룸 예전에 2, 3억씩 했었습니다. 거의 배가 올랐죠. 예, 그렇게 토지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자리가 이쪽에 강남 쪽에 정보사부지, 롯데칠성,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 단지, 수서 역세권, 양재우면 개발 특구 지역 이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곳만 이렇게 표시한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일자리가 120만, 130만 늘어난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택이 아파트다 이렇게 거주지로 정해져 있는 곳은 약 한 30만 채 조금 넘게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도 100만 정도 일자리가 있는데 앞으로 또 120만, 130만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만큼 희소 가치 있는 강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자리 때문이라도 직장인분들 선호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부모님들까지 선호하시는 입지라고 합니다. 자연 환경까지 좀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뭐 일자리가 늘어나는 소식을 비롯해서 여기 가격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호재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뭐 개발 호재죠. 제가 이제 뭐 개발 호재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많이 그러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국제교류복합지구해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육계동으로 이쪽으로 삼성동으로 들어오죠. 이렇게 크게 일자리가 자리 잡는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이쪽에 지하도 영동도로 지하 도시가 탄생한다고 그러죠. 이쪽에도 지하 6층까지 교통이면 교통, 뭐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또 늘어나고 광장도 생기고 이렇게 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이쪽 강남역 쪽이죠. 강남역 쪽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에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 주변도 또 종상향돼서 또 높다란 일자리가 뭐 고층 빌딩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가 또 늘어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보사 부지 서리풀 터널 이제 개통이 됐고 이제 앞으로 또 이쪽으로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일자리가 뭐 4차 산업으로 뭐 공이 없는 산업이죠. 4차 산업 첨단 기술 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예술까지 문화예술 거점으로도 문화예술 중심으로 다시 탄생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도 그만큼 덤으로 가져오죠. 지금 이제 이 양재 지역특화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가까이에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뭐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5년 전에 이 지금 요 지역 이렇게 R&CD 특구 지역을 지정했는데 강남에 자꾸 오른다고 그렇죠. 집값 잡는다고 좀 멈춰놨었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죠. AI 산업이 아주 서서히 지금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지역이 굉장히 AI의 어떤 거점으로서 계속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지금 탑5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연구소가 지금 밀집되고 있죠. 이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AI, 카이스트 AI 대학원까지. 이 AI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AI 산업단지의 중심부로 이 양재동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재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뭐 이렇게 여기에 또 우리가 화물터미널이라고 그러죠. 화물터미널에 지금은 이제 택배를 저희가 뭐 한 2시간 만에 택배 받을 수 있다고 상상하시면 어떻겠어요. 앞으로 그쪽에 터미널, 화물 터미널 자리에 물류단지가 이제 탄생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물류단지에서 우리가 아주 빠르게 그렇게 택배를 2시간 전에 볼 수 있는 그만큼 편리함이 더 좋아진다. 그렇게 좋아지고 있고요. 또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이제 교통이 일단은 뭐 교통이 이쪽에 양재 쪽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이 들어오잖아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남북으로의 골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들어오죠. 앞으로 또 위례 가천선이 또 지금 다세대 주택 인근에 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편리해지죠. 또 노선이 하나 더 생긴다. 또 수서 광주선도 생깁니다. 수서 여기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경기도 광주도 빨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갖춰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서초구 양재동의 개발 호재까지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교통 호재들 그리고 그냥 일자리도 아니고 첨단 일자리가 가득한 지역이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투룸의 주택 시세가 얼마 정도일까요? 네, 지금 이제 요 다음번에 나오는 것들은 다 5억이 넘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지금 4억 5천에서 4억 6천5백이고 전세를 활용하시면 전세가 지금 쭉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세를 활용하시면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이면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멀어질 것 같습니다. 월세를 이용하시면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월세 소득을 보시고 투자금도 2억 4천
3천에서 대출을 활용하시면 2억 4,500 이렇게 뭐 월세 수익도 보시고 또 나중에 차익도 보시고 이렇게 일석이조의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가장 비싼 동네에 비싼 고가 아파트 옆에 다세대도 따라서 천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 주택 만나봤고요. 1:1 무료 상담도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21년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1:1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